자, 이제 추가 문제 3개 보도록 합시다. 자,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2023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주어진 거 아는 건 뭐야 하고 봤더니 아는 건 뭐야? 1 이상 5 이하에서의 함수값은 알아. 이거 이용해서 얘를 구해야 되네. 그러면 쓸 수 있는 f의 성질이 뭐가 있나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뭐밖에 없어 하면 당연히 얘밖에는 없겠지. 그럼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 둘 사이를 3단론법으로 연결할 거냐를 봐야 될 것 같거든. 그러면 아는 건 1에서 5 사이고 구하는 건 2023이야. 얘는 크고 얘는 작아. 그러면 큰 걸 작게 만들거나 작은 걸 크게 만들어서 얘로부터 얘를 구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얘가 그와 관련된 성질인지를 봐줘야 될 것 같거든. F 안에 들어가 있는 게 1에서 5까지면 아는 거고 2023이면 모르는 거잖아. 그럼 F 안에 뭐가 들어갔어 하면 여기는 5x가 들어갔고 x가 들어갔거든. 근데 이 둘이 어떻대? 같대. 같다고 하면 뭐 할 수 있어? 바꿔치기 할 수 있네. 좌변을 우변으로 바꿔치기 하면 어떻게 돼? 큰 게 작아진다는 거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2023에서 시작해서 이 성질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요게 될 때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차근차근 풀어볼까? 저 성질을 써주면 얘는 어떻게 돼? 한 번만 제대로 써주면 저 성질 쓰려면 이렇게 바꿔줘야 되잖아? 그럼 써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그럼 다시 체크해야겠지. 얘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라고 하면 얘는 400보다 큰데 당연히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저 성질을 한 번 더 써주면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써주면 어떻게 하면 이제는 조금 빠르게 쓸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되지 하면 여전히 얘가 80보다 크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로 들어오지는 않았네. 그럼 한 번 더 써주면 되겠네. 그러면 어때 하면 여전히 얘가 125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10보다 크겠지? 이 범위 내에 들어있지는 않겠네. 한 번 더 쓰면 어떻게? 그러면 625분의 2023이기 때문에 얘 당연히 5보다는 작을 거고 1보다는 크지 않을까? 그러면 비로소 얘가 어디에 들어오게 됐어? 얘가 이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됐네. 그러면 여기다 넣어주면 끝나겠지. 그러면 5의 4제곱은 그대로고 x 대신에 쟤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절대값이 있으니까 부호 따져줘야겠네. 얘는 3보다 크다는 거 따지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 얘가 그대로 나오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5의 5제곱 빼기 2023 되겠네. 5의 5제곱은 625 곱하기 5니까 계산하면 3125인가? 여기서 2023을 빼주면 어떻게 돼? 2023을 빼주면 답은 1102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다. 어때? 겉보기에는 굉장히 생소해 보이지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손 나가는 대로 풀면 아마 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물론 운이 좋아서 처음에 생각난 방법이 이거였다면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낼 수 있었겠지만 자칫 잘못해서 다른 방향으로 손이 나갔다면 아마 시간만 날리고 문제는 풀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거든. 이거 실제로 내신 기출인데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해. 그럼 그 이유가 뭘까 하면 이게 진짜로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일까? 하면 그건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손 나가는 대로 푸는 아이들의 얘기일 거라고 생각해. 배운 거에 근거해서 제대로 문제를 분석하고 풀었다면 주어진 거 아는 게 이거고 모르는 거 구하는 게 이거야. 이 둘 사이를 뭘로 연결하지? 얘를 가지고 어떻게 연결하지를 생각을 하면 큰 거, 작은 거 같다. 당연히 큰 걸 작은 걸로 바꿀 때 이성질을 이용한다는 거 알고 얘가 이 범위에 들어갈 때까지 얘를 연달아서 써준다는 걸 파악하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 얘를 파악하고 풀었다면 얘는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하고 길어야 2, 3분이면 충분히 제대로 된 풀이와 답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손 나가는 대로 공부하지 말고 항상 배운 걸 가지고 차근차근 문제를 3단 논법으로 분석하고 복잡한 건 간단하게 모르는 건 아는 걸로 차수가 높으면 낮은 걸로 문자 수가 많으면 줄이고 여러 개를 동시에 하기 어려우면 하나씩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걸 권장해. 평소에 그런 걸 많이 해봤다면 얘는 형태가 생소하긴 하지만 아마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 됐니? 그럼 다음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 자, 문제 2번 봅시다. 아마 얘는 구하는 게 뭐였다면 1 플러스 알파에 1 플러스 베타 같은 거였다면 아마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혹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하라고 했거나 아마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을 구하라고 했다면 이거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실제로 이 문제의 정답률 또한 별로 높지 않아. 얘도 내신 기출인데 이 문제의 정답률이 높지 않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이 문제가 진짜로 어렵거나 천재적인 아이디어나 재능을 요구하기 때문이었을까?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해. 아마 기본기가 튼튼한 학생이라면 조금 귀찮을 뿐이지 이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못 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진짜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 자,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냐면 주어진 거 구하는 거 파악하라고 했지. 그리고 모르는 거 문자로 놓고 식이나 그림으로 나타내라고 했어. 그 다음에 3단 논법 가지고 전략 짜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군 알파 베타를 알려줬어. 그럼 뭐 할 수 있어 하면 얘가 P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Q는 뭐야 하면 근이니까 당연히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도 쓸 수 있겠네. 뭐 근을 직접 구해서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계산할 건 아니니까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지? 그럼 P에서 Q로 왔어. 이렇게. 그럼 원하는 게 이거야. 여기에서 S로 갈 수 있어 하면 뭐 무대뽀로 계산하고자 하면 그냥 계산해서 답을 낼 수도 있어. 그렇지만 계산해 본 사람도 알겠지만 여기에서 1로 가서 계산을 하는 건 지나치게 복잡해. 뭐가? 계산이. 그럼 생각해야겠지. 분석해야겠지. 이거 왜 복잡해? 그러면 고1 때 어려운 이유는 둘 중에 하나라니까. 문자가 하나인 1차식은 절대로 어려울 수 없어. 그러면 어렵다면 뭐야? 문자 수가 많거나 차수가 높아서 어려운 거겠지?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문제가 어려워. 그럼 무슨 질문 던져야 돼? 왜 어렵지? 차수가 높아서 어려운가? 문자 수가 많아서 어려운가? 당연히 질문해야겠지. 문자 수는 2개 이상이면 많다고 하고 차수는 3차 이상이면 높다고 해. 얘는 둘 다 걸리잖아. 근데 얘가 문자 수가 많아서 어렵다고 할 수 있나를 생각해보면 비교군이 이런 거잖아. 얘도 문자는 2개야.
얘는 어렵지 않아. 근데 얘는 왜 어려워? 이것 때문은 아니겠네. 그럼 뭐 때문에 어려운 거야? 얘는 당연히 차수가 높아서 어려운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차수를 낮춰야겠네. 그럼 내가 이것들 중에 차수를 낮추는 도구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규 수업에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고 너희들도 제대로 공부했다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그게 뭐야? 이렇게 다항식의 값이 0이 되는 거 하나 주면 여기서부터 무조건 뭐 할 수 있냐면 무조건 차수 낮출 수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뭐라고? 다항방정식의 근 하나 알려주면. 그래서 어떤 다항식이 0이 된다라는 거 하나만 알려주면 무조건 차수 낮출 수 있다고. 우리 문제 풀 때 당연히 차수 낮추고 문자수 줄이고 이런 거 매번 신경 써서 문제를 풀라고 하잖아. 전략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럼 당연히 여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고1 때 거 제대로 공부했으면 여기서부터 차수 낮추는 건 수백 가지 문제를 풀어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수백 개 이상의 문제를 접했을 텐데 아직도 이걸 모른다면 그건 잘못 공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차수를 낮출 수 있어? 하면 우리 정규 수업에서는 최고차항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넘기라고 알려줬어. 그럼 최고차항이 좌변에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고차고 얘는 걔보다 차수가 낮을 거 아니야? 실제로 얘는 2차고 얘는 1차잖아. 근데 어때? 둘이 같대. 그러면 좌변을 우변으로 바꿔치기 하는 순간 뭐가 떨어져? 당연히 차수가 떨어지겠네. 아까 거랑 비교해볼까? f의 5x가 5fx래. 내가 원하는 건 주어진 게 아니라 원하는 건 이거 구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아는 건 뭐야? 1에서 5 사이에 있는 것만 알아. 어떻게 할 거야 하면 얘는 크고 얘는 작은데 같대. 바꿔치기 하면 줄잖아. 이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지. 얘는 5x의 절대값과 x의 절대값을 비교한 거고 얘는 얘의 차수와 얘의 차수를 비교한 거에 불과하거든. 큰 것과 작은 것이 같대. 큰 것과 작은 것이 같대. 그럼 당연히 큰 걸 작게, 복잡한 걸 간단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뜻 아닐까? 그래서 1학년 때 거 제대로 공부하면 문자수 낮추거나 차수 낮추는 게 거의 전부야. 당연히 그 둘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제대로 문제를 분석해서 풀 수 있거든. 그렇게 공부했다면 예로부터 차수 낮추는 거 제대로 문제집 한 것만 풀어도 100번 이상은 아마 이렇게 차수를 낮췄을 거야. 근데 그걸 다 기계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의미를 몰라서 이런 걸 못했던 게 아닐까? 당연히 이 문제가 어렵다면 뭐 때문에 어려운 거냐 하면 당연히 차수가 높아서 어려운 거야. 그럼 차수 어떻게 낮출래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게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낮출 수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얘는 쟤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근데 11차까지 가야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착실하게 제대로 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했다면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않아? 여기다가 얘를 쏙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2루트2잖아. 그러면 진짜 거진 끝났지? 이렇게 되면 알파 6제곱은 8이고 알파의 9제곱은 마이너스 16루트2 아니야? 그러면 이거 차수다? 작살 나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되잖아. 묶어서 분배 법칙을 쓰는 것도 계산을 간단히 하는 데 쓰는 연산 법칙이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알파 제곱 대신에는 이거 집어넣어서 차수 낮추고 얘는 그냥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쟤는 어떻게 되냐면 9-18 루트 2 될 거고 뒤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되냐? 루트 2 알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쓸데없는 거 빼고 이렇게만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계산할 거야 하면 어차피 이것도 있는데 뭐하러 계산해? 별 필요가 없지. 그러면 우리 제 분자를 어떻게 쓸 거냐 하면 얘까지 곱한 걸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81에 여기 2루트 2였지? 그럼 아까 제 9 빼기 18루트 2였으니까 저거 내가 잘못 썼네. 자,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9-4루트 2 이렇게 되나?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 요거 계산하면 3 플러스 2루트 2의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거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지? 얘는 2고 얘는 루트 2네.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쟤는 6 플러스 4 루트 2에 빼기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계산하면 내가 계산 잘 틀리니까 항상 잘 주시하고 있다가 틀리면 잘 알려줘. 내가 이거 계산 틀려서 틀리면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 그럼 쟤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9, 45에다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하면 21. 그러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27 하면 7 루트 2. 그러면 얘는 3까지 빼버리면 243에 3이 아니라 7이 빠지는구나. 7을 빠지면 567 3 플러스 루트 2. 그러면 분모에 있는 애랑 얘랑 약분될 거니까 답은 56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물론 여전히 계산은 귀찮기는 해. 그렇지만 이게 이 정도 계산이 어려워서 다 틀릴 정도로 어렵냐 하면 사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이 정도 사칙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 물론 조금 귀찮고 복잡하지만 애들이 이것 때문에 못 푸는 건 아니었을 거라고. 그럼 못 푸는 이유는 뭐야 하면 얘를 다짜고짜 전개를 하기 시작해서 너무 복잡하니까 하다가 포기하는 게 제일 많지. 그 다음엔 어떻게? 전개하는 거 안 됐다는 거 알았다 하더라도 손 나가는데도 이거저거 막 하다가 결국에 이거 알아내는데 실패하니까 실제로 시험에서 시간만 뺏기고 못 푸는 문제가 됐다고. 근데 문제풀이를 제대로 분석해서 하는 친구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 어렵네? 이거 다항식인데 어려워? 그러면 차수가 높거나 문자수가 많아서 어려운 걸 텐데 얘는 문자수가 많은지 차수가 높은지를 봤겠지. 그러면 당연히 어떤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거니까 이런 거 많이 풀어봤을 거니까 얘가 문자수가 많아서 어렵다는 생각은 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차수가 높아서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조건이 있는데 차수 어떻게 낮추지 하면 똑바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혹은 우리의 정규 수업을 들은 학생이라면 다항식이 0 되는 조건 하나 있으면 무조건 차수 낮출 수 있다는 거 알 것 같고 그러면 그 뒤로는 조금 귀찮은 계산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답률이 높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공부하지 말고 수학의 구조와 원리를 알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얘하고 비교해보면 어때 하면 사실상 단원도 다르고 형태도 달라 보이지만 본질이 똑같잖아. 왜? 큰 걸 작은 걸로 바꿀 수 있다라는 조건을 주고 큰 걸 작은 걸로 바꾸라는 문제였지. 똑같잖아. 큰 것과 작은 게 같다라는 조건을 주고 큰 걸 작은 걸로 바꾸라는 문제 아니야? 디테일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인 거라고. 이해됐니? 그러면 문제 1번도 내신이고 문제 2번도 내신이었는데 내신에서만 이런 게 출제가 될까? 당연히 모르는 걸 아는 걸로 바꾸고 복잡한 건 간단하게 차수가 높으면 낮추고 큰 건 작게 여러 개를 동시에 하기 힘들면 하나씩 하라는 건 굉장히 수학에서 중요한 거거든. 그럼 다음 문제도 살펴볼까? 얘는 수능 출제하는 기간인 평가원에서 실제로 출제한 문제거든. 자, 이 문제는 어때? 당연히 이 문제 먼저 풀어보고 지금 이 수업을 듣는 거여야 되잖아. 그러면 아마 상당히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 뭐 어떤 경우에는 손 나가는 대로 뭐 풀다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당연히 지금은 이 문제가 출제된 지가 벌써 시간이 꽤 지났고 한 4, 5년 됐으니까 그리고 이게 출제되고 나면 이와 비슷한 문제가 시중에 깔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이 문제가 처음 출제됐을 당시만 해도 얘는 상당히 생소한 형태의 문제에 속했거든. 당연히 나도 이런 문제를 처음 보는 상태였어. 나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계산 문제라는 생각을 했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얘는 큰데 얘는 쟤보다 작다는 생각을 했거든.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 하면 얘는 차수가 높은데 얘는 차수가 낮고 5x는 큰데 x는 작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나는 저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매번 신경 써서 문제를 분석할 때마다 저런 것들을 보고 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보자마자 큰 걸 작은 걸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들을 다 작게 만들어버리면 되겠네? 그럼 어디까지 작게 할 수 있어 하면 얘는 2차를 1차로 바꾸는 거니까 3차도 당연히 이것들 적용하면 전부 다 1차 이하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거든. 얘는 뭐야 하면 계속 5배씩 작게 만들면 결국에는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양수까지 작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얘는 모든 자연수니까 n에 1 들어갈 때까지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쟤는 무슨 뜻이야 하면 모든 an을 당연히 a1과 a2로만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너무 쉽지 않아? 왜 쉬워? 얘네 둘을 모르면 미지수가 2개야. 그럼 최종적으로 식 2개만 얻어내면 된다는 뜻이잖아. 식 하나는 어디 있어 하면 여기에 있지. 저걸 A1, A2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돼. 그럼 나머지 하나의 식은 어디에서 얻어낼 거야 하면 1과 2만 나와야 되는데 얘는 3 이상이거든. 그럼 얘는 2 이상이잖아. 그럼 2가 되는 건 언제 하면 n에다 1 집어넣었을 때는 2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의 식에다 뭘 집어넣어서 n에다 1 집어넣어서 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당연한 거야. 평소에 미지수의 개수, 식의 수를 눈여겨봤다면 당연히 알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럼 여기서 식 하나 나왔으니까 이제 얘만 계산하면 끝나겠네? 항상 하는 말인데 2개 동시에 할래 하면 하나씩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면 A의 8은 A2 곱하기 A4 더하기 1이고 그러면 A의 4는 몇이야 생각해주면 여기다 다시 2 집어넣으면 되니까
A2의 제곱 더하기 1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A2의 세제곱 더하기 A2 더하기 1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네. 됐니?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 물론 이 A2도 다시 A1에 대한 걸로 바꿀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 멈춰도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얘랑 엮어서 풀 거니까. 그러면 A의 15는 어떻게 되냐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n에다 7 넣어야겠지? 이렇게 되겠네? 여기는 A7이니까 다시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3은 바꿔치기 하면 어떻게 돼? n에다 1 집어넣으니까 A2 곱하기 A1 빼기 2 되겠지? 그러면 저 식을 제대로 써주면 요렇게 되겠네. 얘는 차근차근 계산하면 A2의 제곱 A1 계산 잘 틀리니까 잘 봐라. 2A2 빼기 2 빼기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2의 세제곱에 A1 빼기 2A2의 제곱 빼기 2A2 빼기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해 하면 연방이라고 하잖아. 물론 여기서 연방이 아니라 얘하고 얘하고를 계산해 줘야겠지. 여기 63이라는 거 있으니까. 그럼 63은 뭐야 하면 여기서 이거 빼준 거니까 세제곱으로 묶어버리면 1 빼기 A1에 A2의 세제곱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2A2의 제곱 플러스 3A2 플러스 3 이렇게 됐겠네. 그럼 이런 거 뭐라 그래야 하면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연립방정식에서의 핵심은 뭐야 하면 미지수 줄이는 거잖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A1 줄이는 게 쉬워, A2 줄이는 게 쉬워 하면 A1은 여기밖에 없잖아. 근데 A2는 엄청나게 많지. 당연히 뭐 줄일 거야 하면 당연히 A1을 소구하는 게 좋겠지? 그러면 문자 수를 어떻게 줄일 거야 하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 있어?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기본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정리할 거야 하면 A2가 0이면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모순되잖아. 왜? 이걸 뭘로 볼 거니까 A1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고 A1을 A2에 대해서 정리해서 대입해야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따라서 A2가 0이 아니니까 A1은 1 빼기 A2분의 1이었다라는 걸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 3A2의 제곱 더하기 3A2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양변을 3으로 나눠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2의 값은 4거나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다가 4랑 5를 집어넣어봐. 어떻게 되냐? 4 집어넣으면 4분의 3이고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5분의 6 될 텐데 얘는 뭐 때문에? 0에서 1 사이라는 이 범위 때문에 얘가 안 되니까 얘가 안 되겠지? 그러면 A2는 4가 되고 A1은 4분의 3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다. 됐니? 그러면 A2가 4였으니까 이제 쓸데없는 거 다 지우고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64 더하기 5니까 69 되겠지? 그러면 4분의 3분의 69를 계산하면 23 곱하기 4니까 답이 92가 된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겠다. 어때? 천재적인 아이디어나 재능을 필요로 하는 문제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겠지?
평소에 주어진 거 구하는 거 파악하고 식이나 그림으로 나타낸 다음에 전략 짜서 푸는 학생한테는 내가 보기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왜 그러냐면 얘는 크고 얘는 작다라는 걸 본 순간 그게 같다면 큰 걸 작은 걸로 바꿀 수 있겠네. 그러면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냐 하면 자연수 n에 대한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까지 작게 만들 수 있잖아. 모든 걸 A1과 A2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미지수가 2개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뜻이네? 그럼 식도 2개 얻어내야 되는데 식이 여기 하나 있잖아. 나머지 식을 어디서 얻어낼 거야 하면 당연히 여기서 얻어내야 되겠지. 근데 얘는 뭘 해도 3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A3까지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서 얻어내야 되겠지. 그러면 A1과 2만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n에 1 집어넣어서 식을 얻어낸다는 것도 사실은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평소에 복잡한 걸 간단하게 만들고 큰 걸 작게 만들고 미지수의 개수, 식의 개수 같은 것들 신경 써서 풀었다면 사실 그것들이 매우 중요한 학습 목표잖아? 그것들 신경 써서 제대로 분석해서 풀었다면 이게 비록 생소한 문제였다 하더라도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 평가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도 뭐냐면 실력 있는 학생이라면 항상 똑같이 좋은 점수를 받고 기계적으로 공부한 실력 없는 학생이라면 항상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게 문제를 내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낼 수밖에 없어? 시중에 있는 거 많이 풀어봤다라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학습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는 애들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애들은 컨디션이 나빠도 똑같이 풀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도 모른 채로 기계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컨디션이 좋아도 풀 수 없는 걸 내야 되니 중요한 학습 목표를 생소한 형태로 낼 수밖에 없다고. 그런 게 뭐야? 이런 거겠지. 물론 이 문제는 평가원의 킬러 문제, 중킬러 문제 치고는 쉽게 출제된 문제에 속하지만 본질은 똑같다는 얘기야. 평소에 어디에서부터? 이런 걸 보고 큰 걸 작게 만들 수 있는 성질이구나. 얘는 크고 얘는 작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이 범위로 들어갈 때까지 해주면 되겠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이런 거 있다고? 얘는 차수가 높은 걸 낮은 걸로 바꿔치기 해주는 거네. 다 1차 이하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1차 이하로 바꾸면 우리가 이런 문제 풀어 못 풀어 하면 풀잖아. 그러면 이 성질을 이용하면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당연히 아는 걸로 고칠 수 있는 문제였겠네. 여기에서도 큰 걸 작은 걸로, 복잡한 걸 간단한 걸로 바꿀 수 있는 도구였다라는 걸 이해했다면 당연히 여기서도 큰 걸 작은 걸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이 주어졌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얘는 닦아놓고 말하면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그냥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왜?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의 부분집합인 함수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면 2n을 2랑 n으로 바꾸는데 큰 걸 작게 바꾼다는 게 안 보여? 아까 건 뭐였어 사실상? 이거 아니야? 큰 걸 작은 걸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거였잖아. 이거나 무슨 차이야 하면 이게 식이 조금 더 많으니까 조금 더 복잡해 보인다는 차이만 있지 본질적으로는 사실상 같은 문제인 거라고. 당연히 평소에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이런 것들 당연히 여기서 이런 것들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얘도 똑같이 분석해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니네가 이런 문제 풀었다 하더라도 니네가 수능 풀 때는 당연히 또다시 생소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될 거야. 그런 것도 안정적으로 잘 풀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래. 아마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도 모른 채로 기계적으로 푼다면 높은 확률로 망할 거다. 그런데
이런 것들 제대로 신경 써서 푼다면, 문제 풀 때 제대로 배운 것만 가지고 분석해서 전략 짜서 푼다면 아마 어떻게 나와도 안정적으로 고득점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항상 기본에 충실해라. 수학의 구조와 원리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해라. 알겠니? 그러면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